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대생에 이어 사직 전공의 복귀가 예상되면서 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봉합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공의나 의대생에 대한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의 복귀율은 여전히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토크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을 소개합니다. 김종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과정을 두고도 수습 과정이지만 이 복귀 과정을 두고 특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 특혜 논란에 대해서, 의사불편 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먼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점이 좀 많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되는 정책을 하면서 너무 국민들과 의사들 간에 괴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지금 회복 과정에서도 이런 의사불패라든지 뭐 특례라든지 이런 논란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의과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제를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의과대학생은 학년제를 하게 되면 한 과목만 과락을 받아도 1년을 모든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의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학기제로 이제 8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1년 6개월이나 휴학을 하게 된 학생들에게 그러면 이 원칙을 적용해서 내년까지 수업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최대한 수업을 맞춰서 이제 수업에 부족하지 않게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의사 불패 특혜 논란을 해서 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공동체가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데서 나아가는 방법에 과연 옳은 방법인지 의문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김종현 단장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특혜로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료계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교묘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의료계가 이번에 이 특혜 논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특히 이번 복귀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한 복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과대 학생이나 전공의를 국한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적으로 사실 국민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 그다음에 내부의 어떤 자정 활동, 그다음에 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지속적인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어떤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의사회 내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또 뭔가 좀 구속 조치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에 대한 재발 방지책 어떤 게 있을지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김종현 단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발 방지책 마련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좀 일방적인 규제나 처벌만으로 이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좀 구축하고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좀 확대하는 부분, 또 그다음에 의료계와 시민사회 간의 정기적인 어떤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이런 이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9월 출범시킨다고 밝힌 이제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가 그런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시에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왜 이런 갈등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붕괴 문제, 또 의료 수가의 비현실성 등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제 재발이 또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정부, 의료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서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재발 방지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협 입장에서 보는 이런
일에 대한 재발 방지책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발 방지책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엉터리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부 정책 개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할 거고, 또 하나는 지금같이 환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의사들의 파업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정부 정책 재발 방지는 제외하고 이제 의사들의 파업 문제를 보면 2000년 의학분업 때 이제 의사들과 약사들에 한해서 민간 기관이지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결국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재발 방지책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직종만 그렇습니다. 의사와 약사와 화물연대. 이 세 가지 직종만 업무 개시 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업무 개시 명령 때문에 오히려 이번 사태가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는 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전공의들이 사실은 파업만 하고 나왔으면 좀 더 빨리 복귀가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이 파업을 하게 되니까 불법이 되는 상황이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사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에 안 걸리기 위해서 사직해서 다 처리가 되고 나니까 법적으로 우리 이 친구들을 도와주라고 복귀하게 만든 명분이 너무나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 방지책을 만들 때 좀 더 세심하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대한 논의가 돼야 되고, 그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관련 복귀율도 굉장히 낮다 지금 현재. 현상이 다시 복귀가 돼도 격차가 심한 상황인데 복귀율이 낮다는 의미가 뭔지 그 전망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짚어주시고 사태의 심각성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복귀율이 왜 이렇게 낮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단장님? 기본적으로 경북대병원이나 지역의 이제 병원들도 지금 전공의를 이제 모집을 했는데 그 결과들을 보시면 한 50에서 60 또는 50도 모자라는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뜯어보시면 사실은 이제 지역일수록 복귀율이 낮고, 특히 전공 분야별로 보면 필수 의료과일수록 또 복귀율이 낮습니다. 결국 이제 뭐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학생들도 이번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필수 의료 영역에 이제 돌아오는 것, 평생 종사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된 어떤 그런 계기로 작동했을까 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필수 의료 인력의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이제 지역 의료 필수 의료는 굉장히 약화되어질 거고, 현재 지금 시점에 빠른 대책이 도입되더라 하더라도 최소 입원 여파가 짧으면 5년에서 10년 혹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재명 정부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금 조속히 강력하고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사협회 이상호 부회장 먼저 말씀 주시죠. 지금은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의료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쪽으로 법안이 통과되어서 그 추계위원회에서 정확한 추계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과연 추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리면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항공대를 나온 조종사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조종사가 있는데 민간 항공사에서 아주 우대를 해서 전투기 조종사를 스카웃을 많이 했을 때 전투기 조종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나라에 조종사가 부족한지 전투기 조종사가 부족한지를 잘 판단을 해서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힘을 써야지. 이게 그러고 민간 항공사를 규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료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필수 의료를 하려고 하는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정말 자신스럽게 자신 있게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의사 전체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되어야 되고요. 지금은 의사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아주 큰 화두가 있습니다. AI나 기술의 발달, 특히나 수술기구라든지 로보틱 서저리 이런 게 발달해서 과연 정말 의사가 많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네.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자체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형태의 의료 이용을 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사수를 늘리면 해결이 된다. 또 의사수는 몇 명이 필요하다. 무슨 공장에 무엇을 찍어내듯이 이렇게 접근하는 건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사실은 큰 의료 정책 안에 한 영역으로서 인력 수급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보다도 당장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필수 의료 인력의 이탈 문제를 어떻게 막느냐, 또 이런 유인책, 또 지역의 어떤 분산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또 동반이 되어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수급해서 공급하더라도 밑에 큰 구멍이 생겨서 계속해서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전투기 조종사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함께 놓고 봐야지 의료 수급 문제, 어디의 종업 문제만 떼놓고 보는 거는 조금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